똑똑한 투자로 조기 은퇴를 꿈꾸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ETFN 투자 클래스 실전편의 장현재입니다. 지난 편까지 이론을 배워왔다면 이번 편부터는 실전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 ETP 트레이딩 팀의 조민남입니다. 지금까지 ETFN 투자 클래스에서는 ETF와 ETN의 기본 개념, 그리고 유형별 정의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이론 다음엔 바로 실전이죠. 이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실전 투자를 공부하기 위해 ETFN 투자 클래스가 실전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채권형 ETN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4가지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핵심 4가지에 어떤 것들이 담겼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채권형 ETN 투자 초급편으로 이자 수익과 자본 수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재님, 채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이 채권은 정부나 금융기관, 그 외 다양한 민간기관 등이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차용하기 위해 발행한 증권이잖아요. 이 발행 시에 액면가와 만기 기간을 정해서 주식처럼 사고 팔기도 하죠. 그쵸. 채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가격에 반영되는 요인들이 바로 이자 수익과 자본 수익인데 이 둘이 채권 ETN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럼 우선 그 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자 수익은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약속된 이율만큼 지급받는 이자를 말하고요. 자본 수익은 채권의 금리가 변동하면서 채권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상승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채권 투자는 원금과 일정한 이자 수익, 여기에 금리 변동을 통한 자본 수익까지 얻을 수 있어서 수익성이 있고요. 그리고 자본 손실이 있더라도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액면가를 상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재테크로 인기가 아주 높죠. 참고로 현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네. 채권 가격의 변화율을 결정하는, 그래서 주로 채권 만기에 의해 결정되는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채권 금리의 경우에는 표면 금리보다는 현재부터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 기대할 수가 있는 만기 수익률이 더 많이 쓰인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화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되죠. 그렇다면 채권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 정방향 혹은 레버리지형의 ETN의 가격은 상승하고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인버스, 다시 말해서 역방향 ETN의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채권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변하지 않으니까 수익도 0이 될까요? 그러게요. 좀 어려운데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채권 금리가 3.65%이고 채권 가격이 10,000원일 경우 1년 후에도 채권 금리가 동일하다면 그러면 연 3.65%가 반영된 1,365원이죠? 네, 맞습니다. 물론 이 표가 발생해서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받았다면 그만큼 가격에서 차감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총 수익은 이자 수익 365원이 생겨나게 되죠. 동일한 논리로 한배 전방향 ETN의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라면 1년 후 가격이 1,365원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채권 가격이 통상 더 크게 움직입니다. 따로 이유가 있나요? 금리가 변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고 이자 수익만 계산한 거잖아요. 그런데 채권 금리는 매일 장중에 실시간으로 변해서 채권 가격도 계속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만기가 긴, 그래서 듀레이션이 긴 채권일수록 가격 움직임은 통상 더 큽니다. 좀 내용이 궁금한데 이 내용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물론이죠. 팀장이 그러면 이 레버리지형 ETN은 기초 자산 상승 시에 2배의 이익이 나는 구조니까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도 2배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레버리지형은 자금을 100원을 넣고 200원의 채권에 투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100원의 채권을 산 후에 그 채권을 담보로 자금 100원을 추가로 빌려서 다시 추가적인 100원의 채권을 매수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채권이 200원어치가 있으니까 2배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 거죠.
제가 듣기엔 뭔가 그게 그거 같은데요. 아, 네. 근데 여기서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 자금 100원을 빌린 거잖아요. 빌린 것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레버리지형 이자 수익은 채권 이자에 채권 이자 빼기 자금 차입 비용을 더한 게 되는 거예요. 만일 자금 차입 비용보다 채권 이자가 더 클 경우에는 레버리지형의 이자 수익은 한 배 정방향 ETN에 비해서 더 커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2배 아니면 마이너스 2배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군요. 레버리지나 인버스형의 수익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익률 곡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통상 자금 차입 비용은 단기 금리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만기별 채권 금리를 파악하려면 수익률 곡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같은 개념이라면 반대로 인버스형의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기초자산의 채권금리가 담보채권금리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인버스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매도를 한 것과 동일한 구조잖아요. 네. 정확히는 차입 매도를 해야 합니다. 아, 차입 매도라고 하면 이제 해당 채권을 빌려오는 걸 텐데 그러면 또 담보가 따로 필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아시네요. 채권을 빌려오기 위한 담보로는 보통 만기가 짧아서 가격 변동이 적은 채권을 매수해서 활용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담보채권에서는 이자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버스형 ETN의 이자 수익 구조는 담보채권 이자 빼기 기초자산 채권의 이자가 돼서 기초자산의 채권금리가 담보채권금리보다 더 높은 경우라면 수익이 아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서 저희가 레버리지와 인버스형 이자 수익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처럼 채권의 자본 수익뿐만 아니라 이자 수익까지 모두 반영된 지수를 통상 총 수익 지수, 토털 리턴 지수라고 부르며 줄여서 TR 지수라고 합니다. 투자를 하시게 되면 TR 지수와 ER 지수에 대해서 보시게 될 텐데요. ER은 익세스 리턴으로 직역하면 초과 수익을 의미를 합니다. ER 지수는 채권 선물을 추종하는 종목의 기초자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권 현물이 아닌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지수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선물 투자에 현금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쵸. 다만 실제로 ETF나 ETN에 투자할 때에는 현금으로 매수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에 대한 이자를 받으셔야 되고요. 보통 선물 가격에 반영되는 조달 비용과 상계가 됩니다. 아, 그러면 선물 가격에 현금에 대한 이자까지 반영이 되면 그게 비로소 총수익, 즉 TR 지수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종합해보면 TR 지수를 추종하는 ETN이나 ETF에는 뒤에서 설명드릴 자본 수익뿐만 아니라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제공되는 데 반해서 ER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이자 수익은 사실 덜 제공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한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선물을 추종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해당 지수가 뭐 TR인지 ER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라는 거군요. 네, 다음 그래프를 보실까요? S&P의 미국채 10년 선물 각각의 TR 지수와 ER 지수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6개월 전 지수 가격을 동일하게 100으로 했을 경우에 TR 지수는 95.9 수준인데 반해서 ER 지수는 94.0에 불과하죠. 6개월 수익률에 2%가량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고요. 이는 이자 수익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수익률 곡선도 살펴보면 만기 1년 금리보다 3년, 5년이 점점 더 낮아지죠. 네. 보통 만기가 길수록 우상향을 띠는 그래프와 반대되는 현상인데요. 이를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이 표현 많이 들어봤어요.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채권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할 때 만기 5년 국채에 비해서 만기 1년 국채의 이자 수익이 더 많다는 거죠. 이 곡선으로 레버리지형 이자 수익 유추도 가능한데요. 국채 10년 ETN의 경우에 이자 수익은 연 3.155%가 발생할 텐데 레버리지는 이 3.155%의 추가로 3.155% 빼기 자금 차입 금리가 발생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자금 차입 금리는 보통 단기 금리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상 3개월 금리가 3.382%로 보이시죠? 이게 10년 금리에 비해서 더 높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아닌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반대로 국채 10년 인버스형 ETN의 경우에는 단기 3개월 금리가 10년 만기 금리보다 높으니까 이게 담보채권 이자에서 10년 국채 이자를 빼서 계산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인버스 상품에도 불구하고 이자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건 모두 채권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에 한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자 수익 외에 자본 수익이 별도로 발생을 해서 채권과 ETN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자본 수익 계산법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자본 수익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자본 수익은 금리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변하면서 생기는 수익인데 만기 10년 동안 연 3%의 금리를 제공하는 국채가 있는데요. 이게 금리가 4%로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의 3%의 국채는 10년 동안 단순하게 계산하면 총 30%의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4%의 국채로 보면 10년간 총 40%의 수익이 날 거거든요. 하지만 원래는 30%의 이자만 받을 수 있는 채권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40%의 수익을 달성을 하려면 당시 가격보다 10% 낮은 가격의 채권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반대로 하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리 변화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변하는 정도도 만기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만기가 길수록 오랜 시간 동안 받아야 할 채권 이자가 변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가격 변화가 있는 거겠죠. 이거랑 관련된 이슈가 최근 국채금리 하락 전망에 따라서 초장기 구간인 30년 만기 국채에 대한 관심이 커진 부분이겠죠? 네, 맞습니다. 다만 금리 하락폭으로 볼 때에는 30년 만기 금리의 하락폭이 클지 작을지는 수익률 곡선과 관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레버리지와 인버스형의 자본 수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레버리지형은 한배 정방향 ETN과 비교했을 때 자금 차입 그리고 기초자산 채권 매수가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본 수익도 해당 구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다만 자금 차입은 만기가 매우 짧아서 사실상 고정금리에 가깝기 때문에 자본 수익은 대부분 기초자산 채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레버리지형의 자본 수익 또는 손실은 정방향 한배 종목에 비해서 2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버스형도 비슷한가요? 네, 인버스형도 유사하죠. 기초자산 채권을 차입하기 위한 담보의 만기가 짧아서 역시나 고정금리에 가깝기 때문에 자본 수익 또는 손실이 기초자산 채권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인버스형이기 때문에 정방향 종목과 다르게 기초자산 채권의 금리가 상승하면 자본 수익이 발생을 하고요. 반대일 경우에는 자본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ETFN 투자 클래스 실전편 그 첫 번째 화에서는 이자 수익과 자본 수익, 레버리지와 인버스형 때의 수익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편, 중급편에서는 수익률 곡선과 상대가치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독을 누르시고 2화를 기대해 주세요. 그럼 2화에서 만나요. 안녕.